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쿼시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트라이커, 즉 볼을 치는 사람의 사용선 쪽에서 이루어지는 걸 포핸드 스윙이라고 하고, 그 반대쪽에서 이루어지는 걸 백핸드 스윙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같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 오는 공을 치는 동작을 포핸드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고,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스윙을 백핸드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스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끝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윙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포핸드 스윙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쪽을 앞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준비 동작에서 볼이 오는 쪽으로 몸을 돌려서 쓰는 걸 백스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라켓을 뒤로 뺐다 해서 백스윙인데, 포핸드에서 올바로 된 백스윙은 라켓을 뒤로 뺐을 때 라켓을 든 손의 이 팔뒤꿈치는 바닥을 향하고 라켓은 천정을 향하도록, 그리고 라켓을 든 손은 어깨 근처에 정도에 오면 백스윙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스윙이 이루어지는데, 다운스윙에서는 발이 공 쪽으로 이동하면서 라켓이 다운되는 겁니다. 이때 다운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팔뒤꿈치가 몸 쪽으로 먼저 당겨지고 그 다음에 팔을 피는 동작까지, 이걸 다운스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이 완전히 다 펴졌을 때 공을 맞는 포인트 단계를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다운스윙과 임팩트, 그 다음에 마지막 팔로우 스윙이 이루어집니다. 즉 임팩트 구간 다음은 팔로우고, 임팩트 전은 다운스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백핸드 스윙의 단계와 과정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핸드 스윙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마찬가지로 공을 기다리면서 섰다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오는 공 쪽으로 몸을 터닝하는데, 이때 백스윙을 하려고 하는 라켓을 든 손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라켓을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라켓을 든 손이 반대편 어깨, 헤드는 천정을 쳐다보고, 마찬가지로 팔뒤꿈치는 바닥을 보는데, 자신의 명치 정도까지 왔으면 적절한 백스윙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손은 약간 X자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핸드 스윙과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발을 볼 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은 손등이 하늘을 본다는 식으로 라켓을 내리면 라켓 헤드가 천정을 보게 되고 본인의 옆구리 정도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 구간에 접어들어서 임팩트가 되고, 임팩트가 끝나고 어깨 라인선상에서 팔로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백핸드 스윙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단계 구간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과 그 다음에 많은 과학적인 부분이 숨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스윙은 말 그대로 라켓을 뒤로 빼는 동작입니다. 이 빼는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라켓을 충분히 뒤로 빼줘야 공과의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겨야 라켓 헤드에 가속도가 발생을 합니다. 가속도가 발생을 해야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을 강하게 치기 어렵겠죠. 그래서 뒤로 빼는 스윙, 충분히 어느 정도 빼야 되느냐,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자기 몸과 한 일직선 될 정도까지 포핸드에서 뒤쪽으로 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에서 체중을 이동함과 동시에 팔 뒤꿈치가 옆구리로 내려오면서 라켓이 회전 운동을 합니다. 가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팩트가 되는 구간까지 선회 운동이 시작돼요. 이 선회 운동을 할 때 팔을 쭉 피는 이 구간이 임팩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이 모두 끝났을 때 공이 맞아야 파워가 되게 굉장히 좀 많이 실리겠죠, 공에. 그래서 팔을 굉장히 피는 동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의 아크도 작아지고 공에 힘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끌어내릴 때 팔 뒤꿈치가 먼저 선행되고 힙이나 팔 뒤꿈치가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직선 구간에서 팔을 쭉 펴는 동작의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팔로우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팔로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려왔던 힘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너무 팔로우가 크게 되면 그 다음 동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팩트가 끝나면 거의 정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라켓을 끌어내릴 때 라켓이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니라 몸과 팔 뒤꿈치가 먼저 선행되고 라켓이 약간의 회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직선 구간에 접어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핸드 구간에서의 부분을 조금 더 세부 설명을 드리면 백핸드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스윙 동작, 회전했을 때 백스윙 동작의 포핸드와 다르게 공이 오는 구간의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본인의 의지로 힘으로 과도하게 약간은 뒤쪽으로 빼준다는 느낌이 오도록 하셔야 되고 잘 뺐다 생각되는 지점은 항상 팔 뒤꿈치가 명치까지 왔으면 잘 백스윙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체중 이동과 마찬가지로 라켓이 이렇게 나갈 때 회전 운동이 라켓의 회전 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쭉 피는 구간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또 백핸드 스윙에서는 팔로우도 중요한데 뒤로 넘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백핸드에서는 항상 어깨에서 스윙이 끝난다. 그리고 왼손을 조금 더 사용해서 포핸드처럼 돌았을 때 충분히 거리를 못 만든 백스윙에 약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왼손을 조금 더 뒤쪽으로 펴주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백핸드도 포핸드만큼 힘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스쿼시 스윙에서 손목 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라켓을 들면 라켓과 그 다음에 이 전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뚝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전완이 이 팔의 전완 부분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이 손목이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콕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콕이 너무 풀려도 혹은 또 너무 몸 안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정 90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볼을 맞히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팔이 손목 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켓과 일자가 되면 라켓의 헤드가 너무 흔들린다던가 아니면 힘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전 운동을 하는데 라켓이 회전 운동에서 직선 운동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반대로 너무 손목을 안쪽으로 당기게 되면 전완근과 어깨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뻣뻣해집니다. 스윙을 할 때 몸이 부드러워야 라켓 헤드 스피드를 잘 낼 수가 있는데 콕을 너무 세우려고 당기다 보면 오히려 팔이 뻣뻣해져서 헤드의 스피드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적당히 본인이 이렇게 라켓을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위로 들었을 때 그냥 어떤 물건을 특히 뭐 횃불이나 어떤 촛불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든다는 느낌의 정도의 콕만 만들어 주시면 되지, 너무 콕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뻣뻣하게 든다던가 혹은 너무 또 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서 이 손목이 제대로 스윙 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목 콕은 회전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지고 임팩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라켓과 내 팔이 이렇게 90도 정도의 간격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손목콕은 여러분들이 처음 초보자라면 좀 신경을 쓰고 처음 스윙 연습을 하실 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핸드와 백핸드의 임팩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팩트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이 라켓에 맞는 곳, 그곳을 우리가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임팩트 구간이 어디가 가장 적절하냐? 포핸드에서는 대부분 이제 스쿼시를 좀 하신 분들은 왼쪽 발 앞이다, 왼쪽 무릎 앞에서 포핸드 스윙을 하는 게 좋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왼쪽 발보다는 조금 더 내 몸의 중심, 배꼽 정도에서
이렇게 라켓이 앞벽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중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어깨 턴이 많이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릎 앞에서 포인트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스윙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배꼽 정도가 회전 운동이 이루어지고 직선 운동에서 몸이 멈췄을 때 이렇게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공에 힘을 실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무게중심도 임팩트 구간에서는 딱 멈춰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타고 있으면 사실 운전자가 아니라면 속도를 정확하게 몸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우리가 차 속도가 이렇게 빨랐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을 할 때 몸이 차고 라켓이 사람이라면 얘를 더 빠르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라켓의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이 왔을 때 임팩트 구간에 라켓의 헤드의 가속도를 최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볼을 세게 치기 위해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윙하는 구간에, 임팩트 구간에 몸을 멈춰주고 그 다음에 라켓만 스스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몸에 정지를 시키지 않고 몸과 같이 돌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몸과 같이 돌면서 라켓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을 강하게 못 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팩트 구간에서는 항상 포핸드에서는 이제 저처럼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멈춘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전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멈춘 구간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백핸드 구간에서도 라켓을 백스윙해서 임팩트 구간이 딱 왔을 때 대부분 오른쪽 무릎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스윙을 해보면 오른쪽 무릎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더 지난 후죠. 백스윙에서보다는 더 지난 후, 자기 어깨 쪽에서 이렇게 앞벽과 라켓 헤드가 평행을 이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어깨 정도를 임팩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라켓을 회전하시고 직선으로 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다리, 저 같은 경우 오른쪽 발이죠. 오른쪽 발에 힘을 주고 멈춘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지고 반대편 어깨에서 끝나면 돼요. 올바른 팔로우가 잘 이루어졌다면 백핸드에서는 이렇게 손등이 하늘을 보도록 이렇게 하시면 팔로우도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스윙의 기본적인 그 개념, 그 다음에 종류, 단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독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궁금증까지 모두 풀어주기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